자, 18번 스포츠 윤리의 실천 과제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스포츠 윤리 실천 과제. 자, 스포츠 윤리 의식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또 우수 선수의 연금 수혜에 대한 과제. 스포츠 행위자에 대한 법적 과제. 스포츠 윤리 강령 제정 및 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말이 조금 어려운 말들도 있긴 한데, 자, 첫 번째 볼까요? 스포츠 윤리 의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냐면, 뭐 시대, 지역에서 그 지배하고 있는 사고의 틀 정도로 보통 이제 이야기되는데, 요거와 동의어는 프레임이란 말도 씁니다. 어떤 프레임 안에 이렇게 가둔다 이런 말을 쓰는 것처럼 조금 그건 작은 의미이고 좀 더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스포츠 윤리 의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 예,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스포츠 윤리 의식을 우리가 잘 사회에서 의식화될 수 있도록 이런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회초리를 맞고 이런 것이 당연식이었던 어떤 패러다임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범죄죠. 범죄죠. 그래서 스포츠 윤리 의식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줘야 된다. 나번은 우수 선수의 연금 수에 대한 과제. 이것이 윤리하고 적절한 단어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는 스포츠 행위자에 대한 법적 과제. 미국의 케이스는 학교 내에서 범죄가 발생을 하면 학교 내에 그 스쿨 폴리스가 있대요. 그래서 스쿨 폴리스가 데려간답니다. 교내에 있는 그 경찰서로 데려가서 먼저 이제 서로 사과하게 하고 또 상황이 너무 심각하거나 뭐 정말 예를 들면 흉기를 사용했다거나 총기를 들고 들어왔다거나 이랬을 때는 즉시 체포해서 이제 경찰서로 데려가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단순한 어떤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거나 했을 때는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경찰서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런 스쿨 폴리스의 존재가 그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어떤 행동적 제약이 강력하게 주어진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내에서 뭐 싸운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교내 폭력이 많지 않다라고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어떤 법적인 책임들은 어떻게 질 것이냐. 그리고 스포츠 윤리 강령 제정 및 조정 시스템을 잘 구축해줘야 된다. 지금은 뭐 윤리 강령이 당연히 예전부터 있었죠. 페어플레이 해야 된다, 스포츠맨십을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했는데 그때의 윤리강령, 지금도 뭐 비슷하긴 한데 이 윤리강령의 문제가 뭐냐면 단어 그 자체가 우리한테 확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넌 이런 잘못을 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말과 경기 중에 스포츠맨십을 지켜줘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윤리강령이 필요한데 윤리강령이 좀 더 직관적이고 금방 우리 그 머릿속에 딱 와닿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런 그 윤리적인, 지도자의 윤리적인 문제, 또 선수 간의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 체육 관련 부처에 이 조정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걸로 보면 아직도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과제들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8번 우주선수의 연금술에 대한 과제는 이것은 윤리하고는 조금 더 거리가 있고 뭐에 관계가 있냐면 선수의 어떤 경기력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연금 수여를 받는데 그 연금이 한참 옛날의 연금 금액과 지금 연금이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선수들이 뭐 그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19번 심판의 오심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포츠가 뭐죠? 태권도입니다. 태권도가 오심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은 이제 전자호구를 사용해서 호구에 충격이 가해지면 점수가 산정이 되고 심판들이 보기에 인정이 되어지면 그 점수가 이제 기록이 되지는데 예전엔 전자호구를 사용하기 전에는 심판들의 눈, 그다음에 주심의 여러 가지 행동 그것 때문에 그 오심의 오명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뭐 이것도 역시 지연, 학연 또 뭐 혈연 뭐 이런 것들하고 연관돼서 심판들의 어떤 그 오심이 아니라 이거는 이 오심은 잘못 봤다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심이 아니라 작정을 하고 오심을 하는 경우가 흔히 예전에 있었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태권도를 하던 그 관장 출신의 자녀가 그 중고등부 대회에 나가서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의도적 의심을 계속하면서 이 선수가 졌어요. 우리가 동영상을 이제 수업을 통해서 볼 수 있을 텐데 졌어요. 지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참 우리나라는 멀었다. 언제 이것이 제대로 잡힐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심판의 판정 능력 향상을 위한 반복 훈련. 그리고 심판의 권위의식 강화 및 명예심을 고취시켜주는 것. 그리고 다 상위 심판 제도와 뭐 심판 이외에 또 다른 심판을 두고 그 적절한 보수를 통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라는 심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답은 당연히 나인데요.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심판들이 오심 또는 뭐 금품이 오간다거나 이런 학연과 지연 때문에 따라오는 이런 어떤 부정한 행동들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 더구나 판정 능력 그리고 또 제도의 개선 그리고 질적 향상도 중요하지만 제가 수업을 통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심판들의 윤리의식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스포츠 조직의 윤리적 문화 조성에 필요한 효과적인 행동 수칙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수칙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수칙은 그 수칙이 적용될 사람에게 확실히 명시되어야 된다. 수칙은 위반의 결과가 명확히 해야 한다. 수칙은 반드시 예외 조항을 다루어야 한다. 답은? 아까 제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도 많은 학생들이 틀렸는데요. 우리 가만히 읽어보면 보세요. 행동 수칙은 일정한 규칙이에요. 규칙. 딱 이 규칙은 지켜야만 하는 것들이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규칙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에 수칙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수칙은 그 수칙이 적용될 사람에게 확실히 명시되어야 된다. 그래서 법적 고지도 해야 되고 뭐 어디 게시판에도 붙여야 되고 또 수업을 통해서 자주 이야기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 수칙은 위반의 결과를 명확히 해야 된다. 뭐죠? 예를 들어서 지켜야 될 일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본인이 지어야 된다는 그 결과를 명확하게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훈련 시간에 자꾸 늦어요. 그래서 한 번 늦으면 예전에는 뭐 빠따 한 대, 또 두 번 늦으면 5대, 뭐 세 번 늦으면 뭐 운동장 뭐 100바퀴에다가 빠따 몇 대, 뭐 이런 규칙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건 폭력적 규칙이잖아요. 근데 근래에는 뭐 벌점을 준다거나 벌점을 통해서 뭐 이렇게 그 운동선수에서 완전히 이게 제명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위를 잘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수칙은 반드시 예외 조항을 다뤄야 된다. 이 예외 조항은요,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의 선택의 여지를 둘을 두는 거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것일 뿐이다. 다만 별도의 규칙에 의해서 별도의 수칙을 통해서 예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감안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수칙은 반드시 예외 조항을 다뤄야 한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스포츠 지도사 스포츠 윤리 기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20문제 중에 2문제 정도는 좀 어려웠어요. 나머지는 굉장히 난이도도 쉽고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시험 준비를 굳이 크게 안 했어도 70점 이상은 다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느낌은 어떠세요? 이 정도면 풀어볼 만하죠? 네. 자, 다음 시간에는 2016년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